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CIF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CIF 조건이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우리나라 무역 그 회사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 무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렇죠? CIF 조건으로 만약에 수입한다 그러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수입하실 때 해외에 있는 서플라이어한테 당신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운임도 당신이 다 운송인한테 지불해. 미리 지불해. 예. 근데 책임은 선적까지만 져. 선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책임질게. 예.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줘. 보험. 예. 이게 바로 뭐냐면 CIF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IF 조건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뭐. 왜요? 일단 만약에 부산으로 만약에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 부산항까지는 알아가지고 책임지고 갖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 선박을 수배할 필요도 없고 운송계약 체결할 필요도 없고 운송비를 따로 지급할 일도 없고 그쵸? 보험에 들 일도 없고 그쵸? 운송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죠. 굉장히 편하죠. 그쵸? 그래서 CIF로 많이 수입한다는 거죠. CIF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요. 모든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 통계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 CIF로 환산해서 발표를 해요. 수출일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FOB로 환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수입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인커턴즈 어떤 조건으로 수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총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에 신고하는 금액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정부에서는 모든 신고된 내용들을 다 CIF로 환산을 해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환산해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23년도에 연간 뭐 수입액이 5,500억 정도 된다. 500억 불. 그럼 그거는 CIF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모든 수입된 물건들을 다 CIF로 환산하고 EXW 수입을 했든 FOB를 했든 뭐 DDP를 수입을 했든 어쨌든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IF 조건이라는 거는요.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CFR 조건과 거의 똑같다는 거죠. 뭐가 똑같은 거예요?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 입장에서 부담해 드는 의무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달라요? 이것만 달라요. I자 보험료. 그래서 이거는 셀러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로 돼 있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 물론 그 보험료도 당연히 가격에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CIF로 거래하자라고 바이어가 얘기하면서 가격을 제시해라. 그러면 물건값 더하기 그 다음에 일단은 해상운임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보험료 그쵸? 그래서 이런 거죠. CIF 가격이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참고로부터 여기까지 쭉 도착할 때까지 여태까지의 모든 비용 더하기 보험료 그거를 물건값에다가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IF 가격이다. 따라서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수입하실 때는 수입 단가를 계산하실 때는 일단은 부산항까지 도착하는 비용은 일단 수출사한테 상대방
그 거래처한테 다 이미 지불했잖아요. 원가에 포함시켜가지고 수출 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수입 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착해서부터 그 다음에 통관하고 그쵸?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여러분들 창고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비용 그것만 더 더하시면 완벽한 100% 수입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다시요. CIF로 여러분들이 수입을 했다. 그럼 수입 원가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바이어한테 지급한 금액 더하기 수입 통과할 때 드는 비용 및 세금, 관세 및 뭐 부가세, 관부가세, 그다음에 기타 세금, 그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여러분들 창고까지 내려 운송하는 비용, 그것만 더하면 완벽하게 수입원 단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동일하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 CFR하고 동일하게 여기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고로부터 목적항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보험료만 더해졌다. 근데 책임은 어디서 끝난다? 선적하면 끝난다. 셀러의 책임은 선적하면 끝난다. 다만 셀러 입장에서는 여기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CIF 조건이다. 그러면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래서요. 코스트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 공장에서부터 선적할 때까지. 그 다음에 Freight는 Ocean Freight. 그쵸? 여기까지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인슈런스,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 비용은 가격에 반영을 시킨다. 수출 가격에. 그래서 CIF 가격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건 가격 더하기 공장에서부터 선적할 때까지. 여러분들 공장이 수원이면 수원에서부터 만약에 부산에서 선적을 한다. 부산까지의 운송료. 그 다음에 만약에 뉴욕까지 운송한다. 그러면 뉴욕까지의 해상운임 더하기 보험료. 보험료 얼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만약에 1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뭐 지금 얼마나 할까요? 한 10만 원? 10만 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만 원 정도 하겠죠. 얼마 안 돼요. 이거 실제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실제 수출 가격에서는 CFR 조건과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죠? 그죠? 1억에 10만 원이면 0.1%밖에 안 되니까 수출 가격이 0.1%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하여 인도하고 그쵸? 그러니까는 인도 시기가 언제예요? 선적 시기가 인도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도 시기하고 또 뭐가 같아요? 위험의 이전 시기가 같다고 그랬죠. 위험의 이전 시기라는 거는 위험의 분기점하고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기점이 어디예요? 선적이다. CF하고 똑같다.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운임 부담해야 되니까 운송계약도 셀러가 체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CIF 조건은 CFR 조건과 거의 똑같다. 의무의 내용이 거의 셀러의 의무 내용, 바이오 의무 내용 거의 똑같다. 단지 보험료만 차이가 나고 따라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 셀러가 이것만 강제로 돼 있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강제 보험이다. 매도인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 부보를 하면 되겠다. 최소 부보라는 건 뭐예요? 해상 적합보험에 보면 ICC 조건이 신약관에는 ABC가 있잖아요.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고 C 조건이 있는데 C에다 두면 된다라는 거. ICC에다가.
그 다음에 매도인의 보험증권 배설하는 거는 만약에 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 보험사고가 났을 때 매수인이 보험료를 받도록 하고자 한다면 보험증권 뒤에다가 배서 뒤에다가 도장 찍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회사 도장하고 사인방 찍어주시면 돼요. 항공 또는 복합 운송 시에는 CIP 조건을 사용을 한다. 예,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실제는 뭐 그렇죠. 예. 항공 운송할 때 CIP 쓰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뭐 CPT나 CIP를 사용해라 이런 말도 하는데 요거는 뭐 권장 사항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수익 규모가 크고 매도인의 수출 규모가 작을 때는 FOB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뭐 꼭 뭐 인권 텀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료. 예. 선적항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C 조건이라는 거는 다른 조건과 차이점이 뭐예요? 예, 매도인의 입장에서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와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책임이 비용보다 적다는 거예요. 책임은 어디까지? 예, 선적항까지. 비용은 도착항까지. 그쵸? 그 다음에 비용이나 측면에서는 적재시까지 제비용 더하기 목적항까지 운임과 그 다음에 보험료. 이게 CF라고 차이가 있는 거죠. 전기선의 경우 양화 비용도 부담한다. 부담한다. 누가요? 누가? 셀러가 부담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원칙이 뭐예요? 수입 통관 원칙은 수출 통관은 수출상, 수입 통관은 수입상. 그 다음에 운임은 셀러가 지불하니까 손불이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계약 체결해야죠. 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위험, 그 다음에 또 운송계약, 근데 운임의 선불이냐 후불이냐, 운임이 선불이냐 후불이냐, 보험 누가 드리냐, 통과는 누가 하느냐, 제품 인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